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K4 소식입니다. K4는 K3를 대체하는 준준형 세단으로 이번에 내외장 디자인과 재원, 옵션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K4 기본 라인, 그리고 GT 라인과 오더워 GT 라인 총 3가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먼저 기본 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K4의 전 측면부입니다. 기존의 K3가 솔직히 저는 말해서 거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신차답게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스탐의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로형이었던 라이트를 약간의 세로형으로 변화시키면서 확실히 뭔가 차체가 조금 더 다부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보통 SUV는 이제 전고가 조금 높은 타입이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세로형으로 쓰는 방식이 많은데요. 세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거의 없는데 K4에는 세로형으로 들어갔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도 신형 K5의 형상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확실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GT 라인과 비교했을 경우에 휠이라든지 범퍼의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기본 라인도 뭔가 GT 라인스러워 보이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에어 인테이크 쪽도 그렇고 굉장히 날렵하게 각을 세워서 디자인을 시켰는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았을 때 좀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좌우 쪽에는 약간 신형 스포티지처럼 이어진 타입의 크롬 라인을 더해서 좀 더 차체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본인 라인 같은 경우도 기존의 K3하고 다른 라인을 줌으로써 확실히 신차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차답게 휠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타이어와 가까운 부위에 조금 더 크롬 라인을 많이 넣어놔서 그런지 실제 인치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타이어는 정확하진 않지만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부 라인을 보면은 와 진짜 저는 요 K4의 디자인은 요 측면부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K3 같은 경우는 본인룸과 캐빈룸, 트렁크룸 이렇게 3박스 형태가 조금 완고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신형 K4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패스트백 형태를 채택을 시키면서 약간 K5의 형태를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게 리틀 스팅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차체 사이즈라든지 차체 루프 디자인이 훨씬 스포티하고 뭔가 영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이 지금 이 1열 도어까지는 기본적인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2열 도어 핸들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도어를 오픈할 수 있는 개폐 핸들은 이 도어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런 히든형 타입의 도어 핸들은 보통 이제 경차죠. 캐스퍼나 아니면은 단종이 되었던 스파크에 적용이 되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K4 같은 경우는 준준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어 라인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 심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뭔가 모난 형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열 쿼터 글라스의 면적이 기존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 사선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신형은 거의 직선 형태를 줘서 이 뒤어, 뒤쪽의 글라스와 거의 맞닿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실내에 특히 2열에 탑승했을 때 뭔가 개방감이 구형보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휠 인치수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기존의 15, 16, 17인치를 그대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사진은 보통 이제 풀업 사양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17인치 사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형상을 완전히 다르게 디자인을 시켰는데요. 크롬 라인을 두껍게 이어가는 이러한 형태는 보통 준대형 클래스에서 많이 적용을 시키는 요소인데요. 준준형인 K4에 적용을 시켰다는 게 구매자 입장에선 매력적으로 다가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사진은 일반 버전에서는 공개가 되진 않았고요. GT 라인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GT 라인인데요.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헤드라이트까지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범퍼의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기본형과 비교했을 경우에 이 그릴의 면적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이런 식으로 좌우측에 에어 인테이크가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GT 라인은 이런 식으로 좀 고성능 룩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에어 인테이크의 형상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반떼도 고성능 룩을 지향하는 N라인이 있습니다. N라인과 비슷하게 이 GT라인도 인치수를 하나 더 키운 18인치까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조금 어둡다 보니까 밝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밝은 사진이거든요. 아마 도로에서, 공도에서 K4를 마주쳤을 때 이러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밝은 사진으로 보니까 그릴 안쪽에 이런 디퓨저라든지 에어 인테이크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 아래쪽에 안개등을 따로 넣어놨으면 이 야간에 봤을 때 감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GT 라인의 측면부는 기본형하고 크게 다른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루프 라인이라든지 다른 가니쉬 같은 것들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역시나 휠의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디자인과 다르게 조금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이 차량은 GT 라인인 만큼 한 치수 더 큰 18인치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K4의 후면부 디자인인데요. 와, 저는 이 리어 램프가 개인적으로 신형 카니발이 생각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신형 카니발도 이런 식으로 직선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K4도 직선형의 리어 램프를 채택을 함으로써 실제로 봤을 때 정말 포스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모델은 GT 라인이기 때문에 GT 라인 전용 엠블럼이 우측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과 비교했을 경우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 리어 범퍼의 형상도 조금 다른데요. GT 라인은 고성능을 지향하는 디자인 패키지인 만큼 가니쉬라든지 이런 디퓨저의 형상들이 훨씬 더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질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아마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밝은 데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반사판은 범퍼 쪽에 배치를 시켰고요. 트렁크 리드 라인이 저는 여기만 봤을 때 신형 K5 같습니다. 그리고 차체도 구형에 비해서 훨씬 커진 만큼 신형 K5 옆에 K4가 있을 때 뭔가 포스감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는 기존의 K3는 이 트렁크 중앙부에 위치를 했었는데요. K4는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풀 체인지 모델인 만큼 번호판의 위치가 범퍼 아래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보니까 뭔가 이 번호판 폭이 국내 출시 규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보면 뭔가 불안한데요. 아무튼 K4도 국내 출시가 꼭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4 기본 모델과 GT 라인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더워 GT 라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K3 기준으로 GT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나오는 K3 GT는 오더워 해치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내 공간까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K4 오드워 GT 라인은 아마 국내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K3 GT 같은 경우도 판매율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뭔가 K4가 국내 출시되더라도 이 오드워는 출시가 안 될 것 같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오드워 같은 경우도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GT 라인과 마찬가지로 헤드라이트와 그릴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범퍼의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형상은 GT 라인하고 거의 흡사하게 가져가지만 이 좌우의 에어 인테이크, 이쪽에 바디 컬러와 동일한 이런 가니쉬를 넣어놔서 좀 더 예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측면부 라인을 봤을 때 확실히 오더워 같은 경우는 해치백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트렁크 리드 라인이 일반형과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GT 라인하고 동일한 스펙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더워 같은 경우도 2열 도어 핸들을 동일하게 히든형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오더워는 실내 공간, 특히 2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라스에 있는 손잡이는 뭔가 사용성 면에서는 살짝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더워 GT 라인의 후면부는
정말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K4의 후면 디자인은 오도어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좌우로 이어진 리어램프의 형상 때문인지 몰라도 세단보다는 해치백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라인 쪽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은 GT 라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입니다. K4는 풀체인지인 만큼 이 외장의 변화도 굉장히 많지만 실내의 변화도 많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차량은 기본 모델인데요. 스티어링 휠부터 신규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투포크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인 EV6나 EV9의 형상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가장 다른 점이라 한다면은 보통 엠블럼은 중앙부에 위치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우측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형 카니발이나 아니면 EV9의 좀 최고 트림에 가면은 휠 디자인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휠도 이제 가운데에 엠블럼이 들어가 있지만 신형 카니발이라든지 EV9의 요 약간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옮겨진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따로 이런 센터에 위치한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 쪽에 배치를 해서 실제로 운전했을 때 사용성이 조금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좌측에는 주행 보조 기능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우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답게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중간에 5인치 공조 패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아의 기암급 전기차인 EV9에 최초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엔트리급인 K4에 적용이 됐다는 게 굉장히 신선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게 주행 중에 스티어링 휠 쪽에 약간 가려서 사용성이 살짝 불편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K4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형답게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한 그래픽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과 사용성이 많은 내비, 이런 버튼들은 물리적으로 빼두었고요. 중앙의 볼륨도 기존하고 다르게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쪽인데요. 보통 요즘 신차라 하면은 버튼 시계라든지 특히 기아차들 같은 경우는 다이얼식 기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K4는 엔트리급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물리적인 기어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대신 디자인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노브 쪽의 디자인이 뭔가 좀 더 평평하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립감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무선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있고요. USB-C 타입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사용성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 기어 노브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존에는 스티어링 뒤편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버튼 위치가 많이 변경이 되어서 기존의 차량을 타셨던 분들은 조금 버벅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타다 보면은 금방 적응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 쪽에는 별다른 물리 버튼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토홀드와 주차 보조 옵션 외에는 별다른 버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컵홀더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큰 컵홀더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신형은 가변식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푸시 버튼이 샥 나와가지고 이 컵 사이즈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공간, 빈 공간이 조금 더 남기 때문에 자잘한 물건들을 보관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서 그런지 신차 느낌도 나고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게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약간 올리브 그린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도 신형으로 오면서 그린 컬러의 실내 인테리어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뭔가 이번 트렌드는 이런 올리브 그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GT 라인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기본형 같은 경우는 투포크 스타일이었는데요. GT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3 스포크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좀 많이 달라요. 약간 D컷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살짝의 세미 D컷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홈커버 같은 경우도 각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요 좌측에 위치했는데요. GT 라인은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EB9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여기 센터 쪽에서 통풍이라든지 열선 시트의 버튼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 버튼은 이 도어 쪽에 통합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EB9에 선 적용이 되었는데요. 와, 이게 엔트리급인 K4에 EB9의 디자인이 많이 채택이 되었다는 게 좀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고요. 그 외에 기본형과 GT라인에서 크게 다른 점은 스티어링 휠 이외에 페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형은 그냥 일반적인 페달이 들어가는데요. GT라인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질이 알루미늄 가니쉬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에도 조금 더 감성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센터페시아의 가니쉬 소재가 일반형과 비교했을 때 살짝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GT라인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인 만큼 스포티한 디자인의 감성을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예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기본형은 올리브 그린 시트를 선택을 했지만 지금 GT라인은 그냥 블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감성적인 면에서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뭐 시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컬러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시트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차량은 GT라인의 시트인데요. 풀체인지인 만큼 시트의 디자인도 구형인 K3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게 기본형 같은 경우는 시트의 디자인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 GT 라인만 봤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는 EB6의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헤드레스트의 형상이라든지 좌우의 사이드 볼스터의 형태가 EB6의 느낌과 흡사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자감도 구형 K3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인데요. 역시나 1열 시트와 동일하게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 글라스 면적이 확대가 되어서 이 K4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리클라이닝이 된다 하면 시트를 뒤로 눕혔을 때 개방감이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4의 공개된 재원을 보면 차체 사이즈가 K3 대비 대폭 커졌는데요. 전장은 65mm, 전폭은 50mm, 휠베이스는 20mm가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를 아반떼와 비교해보면 K4의 전폭이 25mm가 더 크고요. 나머지 값은 동일합니다. 즉, 아반떼가 3세대 플랫폼을 선 적용하면서 차체를 이미 크게 키워놨기 때문에 K4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북미형 기준 2.0 가솔린과 1.6 터보가 있고요. 2.0 가솔린은 CVT 조합에 149마력, 1.6 터보는 8단 자동 조합에 192마력입니다. 여기에 리어 서스펜션은 2.0 가솔린이 토션빔, 1.6 터보는 멀티링크를 적용하면서 운동성부터 승차감까지 1.6 터보가 앞서기 때문에 1.6이 2.0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4의 옵션은 아반떼 대비 업데이트가 꽤 많은데요. 먼저 에이다스는 회피 조향을 포함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변경 지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내장에서는 12.3인치 클러스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추가시켜서 부족했었던 하이테크 감각을 보충했습니다. 편의에서는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가 적용이 되었고요. 인포테인먼트에서는 12.3인치 CCNC 내비게이션, AI 어시스턴트, 무선 카플레이, OTA 업데이트, 하만카동 오디오가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AI 어시스턴트는 기아차 최초로 K4에 적용이 되어서 운전자의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음성인식 기능보다 진보된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다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해집니다. K4의 국내 판매 시 예상 가격은 K3 대비 트렌디는 220, 프레스티지는 176, 시그니처는 248만 원이 인상되어서 각각 2,045만 원, 2,327만 원,
2,755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214만 원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아반떼 가격과 비교했을 때 시작 트림은 70만 원, 중간 트림은 54만 원, 최고 트림은 64만 원이 인상되어서 평균 62만 원이 비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4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풀 체인지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예상한 가격보다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엔트리급입을 감안한다면 가격 상승폭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아반떼와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아반떼의 판매율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K4는 현재 시간 기준 국내 출시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기아차에선 K4를 해외 전략 모델로 칭하면서 현재 한국 출시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러한 비슷한 예시는 텔룰라이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K4 출시 후 K3가 단종되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준준형 세단은 아반떼밖에 없게 되는데요. 대신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K4를 대체할 전동화 세단 EV4의 출시가 연기가 된 점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중이고 내연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까지 높은 만큼 국내 출시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기아 K4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K3에서 아쉬웠던 디자인부터 크기, 옵션까지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올 하반기에 북미 출시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출시가 불투명한 만큼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